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합의 부분에서 중국에서 약간 비관론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HLB,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의 대표 급락 종목, 코스피의 대표 급락 종목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리무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향성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영상 요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저희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피드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 본문 내용에 보면 링크 있으니까 여기 터치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문제가, 그리고 비중 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두 종목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먼저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좀 전에 비관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증시는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가 일단 CNBC의 보도를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1단계 무역 협상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죠. 11월 중순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꼬였어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 여기서 합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칠레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 정상회의가. 그래서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서명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연되는 순간마다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낙관론이 나오다가 한 번씩 자꾸 지연되면은 지난번에 4월처럼 이것도 파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따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나오는 부분 이제 다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됐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죠. 이달 초에 관세 철폐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합의가 돼야지 저게 되는 거지. 당장 합의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걸림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이것처럼 트위터 외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잘 배웠죠. 그래서 중국이 언론 플레이를 기존의 언론 플레이는 너무 좀 우격다짐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지능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가 안 될 것 같으면 2020년 대선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본인들한테 바로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대선, 미국의 정치 상황 등 좀 고려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제가 최근 말씀드리는 홍콩 시위 이게 군사 진압 같은 경우만 안 일어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좀 시위가 과격해지고 진압도 과격해지고 있죠. 부상자도 나오고 사상자도 나오고 있으면 과격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주재한 유샤오밍 중국 대사가 영국과 미국이 지금 내정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홍콩 시위 문제가 좀 과격해지면서 좀 지연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해결이 돼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만 이어가고 있으면은 비관론이 나와서 한 번 정도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꺾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가 중단되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화가 중단되느냐, 유지되느냐.
1단계 합의까지는 언제 합의가 나오느냐의 차이지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과정을 넘어가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미증시는 좋은 모습. 그럼에도 우리 증시가 힘이 없었다. 오늘 장중에는 1%대의 하락을 보이다가 아래꼬리다 그래도 잘 올라와 줬어요. 오늘 전일 250포인트 넘어서 275포인트로 향해 가다가 상승을 정체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 20일선 아직 이격도 많이 남았고, 천천히 쉬면서 가도 됩니다. 급격하게 가면 오히려 조정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쉬엄쉬엄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추세를 훼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쉬어가는 흐름이다. 호재가 없으니까 그냥 좀 쉬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이제 매지온 임상 관련해서 이제 현재 실패다, 성공이다 이 의견이 많죠. 근데 FDA랑 이제 대화를 해본 결과 1차 지표가 그렇게 썩 유의미하지 못해도 2차 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HLB가 생각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FDA의 승인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성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FDA 신청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장중 내내 약세 보이면서 1.5%까지 하락했는데 마감해 보니까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밀린 게 하나도 없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단으로 내려가려고만 하면은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만 봐도 나쁘지 않아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은 재밌게 동시호가 부근에서 1200억 정도를 다시 매수해서 결론으로 보면 외국인이 매도한 게 없죠. 보시면 그래서 마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다 사 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 해서 우리 증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했는데 어제 매수하고 제가 단기적인 움직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사고 팔고 반복됩니다. 금융투자는 참고하시고, 대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겠죠. 계속 말씀드린 금융투자는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연기금은 패시브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연기금 쪽이 좀 더 이제 신뢰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1000억 좀 큰 규모의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매수를 해 나가는 거 아니냐, 흐름이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다. 외국인 매수 매도 이 양 코스닥의 이제 금액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하고 얽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바이오주들의 공매도가 들어갔거나 했을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약했다. 선물 같은 경우 3,500계약, 3,580계약 매도했는데 기존에 매수한 물량이 많으니까 크게 걱정되는 물량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약했기 때문에 조절하는 정도 수급. 대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상방,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시 위쪽 방향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아래를 막고. 그래서 옵션은 그래도 중립 이상은 되고 선물은 중립 이하, 코스피는 중립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약세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수급 동향에 힘입어서 오늘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장중에는 약세와 강세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보합권을 유지해주면서 지수를 잘 방어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상단 부분 여기를 이탈해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 돌파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번 돌파하고 잠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지금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좀 강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뭐 서명식 날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오늘 하락의 주인공이었죠. 네이버 근데 17만 원까지 조정받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이 구간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17만 원 전후 정도는 돼야 매수를 할 수 있지. 위쪽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7만 원부터 16만 5천 원까지 주면 고마운데 여기까지 안 줄 수 있으니까 17만 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으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요. 뭐 저는 네이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 뭐 주력으로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은 볼만하다.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이슈가 있고 카카오는 이제 양쪽 다 뭐 금융 관련 이슈는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SK랑 이제 협업하는 계정 여러 해서 이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는 11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한데 오늘 조금 쉬었습니다. 21선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죠. 올라타서 11만 5천 원을 넘어가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만약에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버티면 잘못하면 한 차례 더 밀렸다 가야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11만 5천 원 올라타 줘야 된다. 자, 셀트리온 18만 원 부근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20만 원 돌파시도 좋은데 안착 못하면은 밀렸다 가야 된다. 18만 원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기존에 16만 원 회복하면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8만 원 돌파해도 매수 구간이다. 대신 20만 원 구간은 바로 돌파할지 모르겠고 안착하면 매수지만 안착 못하면은 이 구간은 오히려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8만 원 다시 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원래 올해 말에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허가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1월 말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당겨지지 않겠느냐라고 일정이 당겨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제 뭐 구분응선은 넘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매매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 중 하나가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함께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뭐 세계적으로 강력한 종목이죠. 뭐 CMO 쪽으로 해서는 뭐 세계 1위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라고 했죠. 38만 원까지는 뭐 쉬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37만 5천 원, 37만 원 이 구간까지 조금 쉬어도 되는데 얘는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쉬는 강력한 종목이다. 그러면 21선 터치가 나올 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21선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그 현금을 활용을 하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날짜는 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선 터치하고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고 가느냐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차 지표 쪽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HLB 결과 나왔을 때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반의 성공이면은 이거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극단적으로 뭐 하한가 뭐 가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절반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있고 이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더 큰 급락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지금 매지오는 18만 원을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갭으로 넘어갔다가 밀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 61선 테스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가거나 한 14만 원 정도에서만 15만 원, 14만 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 14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매지온도 성공의 가능성이. 네. 그건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FDA에 신청을 하고 이제 허가가 나와야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날짜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 거의 다 올 때까지 쉬어야 된다. 20만 원 돌파 못 한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명분이 부족하다. 결과가 좀 나오고 적어도 뭐 3차 치료제로 신청하겠다라고 진영권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인터뷰를 해주시면 그때나 이제 가능성이 좀 생기고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겠죠. 일본의 라이선스 아웃이라던가 뭐 몇몇 사항들이 있어야지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단 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모습이다. 지금 최종 회의 보고서가 이제 최종 회의록이 전달되기 바로 전까지 수렴을 잘 거치고 있습니다. 힘을 잘 모았으니까 위든 아래든 한번 분출을 할 거예요. 발표하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대신 좋지는 않아요, 이건. 기존에 먼저 말씀드렸죠. HLB 생명과학은 이 29,000원 쪽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얘는 29,000원 오늘 갭으로 이탈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러면 기다려야 되고요. 29,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던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좀 밀렸을 때 17,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 이러면은.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17,000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29,000원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열어는 놔야 된다. 뭐 현실은 직시해야죠. 만약의 경우에 하락하면 17,000원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중심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종목 쪽을 뭐 하나하나 더 올려서 중심되는 종목들을 언급드리고 있는데 자, 이 영상을 잘 참고해서 조금 쉬어가는 시장이라 지루하실 수 있어요. 종목 장세도 펼쳐지고 하니까 자꾸 이런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관심 가지신 분들 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인맥 테마주는 안 됩니다. 동생 회사 나오니까 바로 하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정치 테마주는. 인맥 테마주 하면은 그래서 위험하다. 왜? 이 관련된 인맥이 해당 회사를 나오게 되면 사직하게 되면 관련이 없는 기업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보통 하한가 하나, 둘 맞게 되죠. 얼만큼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 관련주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자신 있는 그런 분들만 하세요. 차트에 자신 있는 분들만. 근데 대부분 인맥 관련주는 어렵고 차라리 정책 관련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할 거면은 그나마 나아요. 누가 어느 회사를 관둔다고 이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맥 관련주보다 누구누구 동창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